쿠는 어떻게 퍼실리테이션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퍼실리테이션을 알게 됐고 우리는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2004년도에 처음 들었어요. 퍼실리테이션이라는 말을. 그때 저는 공무원 연수원에 있었고 그때 공무원들이 권위주의를 버리고 참여와 토론을 하는 조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외쳤었거든요. 정부 혁신이라는 기치 아래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라는 걸 알아보다 보니까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너무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제가 찾던 것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읽는 책, 없는 책 많이 읽고 했더니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퍼실리테이션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공무원을 그 후로 한 7년 정도 이제 그걸 제가 직접 시행도 해보고 또 이미 퍼실리테이션 하고 있는 분들 초청을 해서 연수원에서 많은 교육도 열고 그런 시도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근데 한 7년 정도 제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도 잘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내가 정부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와서 성공 케이스를 만드는 게 이게 우리나라에 확산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나가서 성공 케이스를 만들자. 제가 공무원을 그만둔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퍼실리테이션의 매력과 확신을 가지셔서 공무원을 그만두시고 퍼실리테이션을 시작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퍼실리테이션이 뭔가 익숙하진 않은 개념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약간 맨땅에 헤딩 식으로 처음에 진행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때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은 저한테는 되게 선명했어요. 이게 이 사회에 필요로 한 것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회의는 다 무너져 있었고 지금도 많은 회의가 되게 불만을 사는 대상이죠. 회의는 되게 중요한 소통의 공간이고 밀도 있게 일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게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서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생산성의 요람이 될 수도 있는데 생산성의 무덤이 돼버리는 현상이 너무 크니까 이걸 바꾸어내는 건 매우 가치로운 일이고 이게 가치가 있다면 시장에서도 작동할 것이다, 사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많이 주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퍼실리테이터가 되려면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요? 그건 쿠퍼에 와야 돼요. 쿠퍼가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오셔서 퍼실리테이션을 제대로 이렇게 기틀을 잡으시고 그리고 퍼실리테이터가 되는 데는 한 5년 걸립니다. 너무 짧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인문학이면서 사회학이면서 정치학이면서 그다음에 정보 처리학이고 그래서 매우 복잡한 또한 사회심리학이고 개인심리학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매우 복잡한 인간의 여러 면들을 잘 작동시킬 수 있어야만 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아주 처음에 출발할 때 체계를 잘 잡고 가는 데에는 저희 회사에 와서 교육을 받으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 나머지의 길은 뭐 저희 회사가 계속한다면 더 속도가 빨라지겠지만 비용이 들어가니까 자습을 하시고 또 제가 이렇게 좋은 컨텐츠들을 열심히 만들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보시고 하면서 5년이라고 하는 좀 긴 텀을 가지고 배워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많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실습을 하거나 뭔가 퍼실리테이션을 실행해 볼 상황이 많지 않다라는 네. 말씀이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럴 때는 어떤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게 의사하고 비슷해요. 의사가 되는데 한 10년 정도의 수련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의사가 실제로 의사가 되려면 실제 환자를 만나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주사도 놔보고 실제 수술도 해봐야 돼요. 근데 아직 의사가 아닌 사람한테 수술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습을 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아직 퍼실리테이터가 아닌데 퍼실리테이션 해보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그건 의사에 대하여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직 의사가 아닌 사람한테도 나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는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거죠. 퍼실리테이터가 아직 아닌 사람한테 나 와서 회의해 주세요라는 허락받기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장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1년짜리 프로그램은 저희가 하는 곳에 가서, 이분들은 꽤 배웠으니까 이분들하고 같이 가서 팀이 되어서 퍼실리테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고객이 그거 좋습니다. 왜 그냥 고객에겐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그렇게 수련자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1년짜리 쿠퍼 글로벌 오디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기도 하고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건 맞아요. 과거에 제가 지역사회를 다니면서 할 때에는 지역사회는 그래도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구경을 하실 수도 있고 같이 코어 퍼실리테이션을 하면서 실력을 쌓을 수도 있고 그런 기회가 저희 회사 초창기에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열려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은 편이죠. 근데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저를 팔로우 하시거나 또는 이렇게 그런 그 지역사회에서 하는 일들이 누가 어디서 하는지를 이렇게 잘 살펴서 찾아다니면 좀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가지시면 다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퍼실리테이터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 인류의 10%가 퍼실리테이션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할 것이다. 10%의 한계에 딱 다다르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퍼실리테이션은 인류의 언어처럼 따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모국어는 그냥 저절로 배우게 되잖아요. 그때가 되면 저절로 배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몇 프로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1%도 안 될 거 아닐까요? 1%? 지금 아마 얼추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퍼실리테이션을 이제 자격을 가졌거나 그래도 잘 하신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숫자가 500명 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인구가 5천만이니까 500명이면 10만 분의 1? 맞나요? 네, 10만 분의 1 수준으로 현재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은 블루오션인 거네요. 완전 블루오션이죠.